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전북교육을 바로 세울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인 찌양이 반한 음식으로 알려진 순창 지역 특화 음식이 온라인에서도 판매될 전망입니다. LG 헬로비전과 순창구는 공동 개발한 순창 고추장 불고기를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함께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산림청의 국립수채원을 정읍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부안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 2,100여 명을 선발해 20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증인은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을 자신의 목소리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교육을 바로 세울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립니다.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인 찌양이 반한 음식으로 알려진 순창 지역의 특화 음식이 온라인에서도 판매될 전망입니다. LG 헬로비전과 순창구는 공동 개발한 순창 고추장 불고기를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함께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헬로비전과 순창구는 22일 순창군청 회의실에서 순창 특화 음식 개발과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순창 지역 특산물인 고추장을 사용한 지역 특화 상품 순창 고추장 불고기를 온라인 판매용으로 만들어 유통하기로 한 것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역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업자로서 지역의 상생과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창 고추장 불고기와 같은 지역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 그런 콜라보 상품을 계속 지역과 함께 개발해서 우리 제철 장터 고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TV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순창 지역 특화 음식과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고추장 불고기는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전통의 맛이 매력입니다. LG 헬로비전과 함께 순창 대표 음식을 육성하고 앞으로 먹거리를 통해 지역 관광객도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LG 헬로비전과 순창구는 유명 셰프인 이원일 씨를 초청해 지역 특산품인 고추장과 청국장을 활용한 특화 음식인 순창 고추장 불고기를 개발해 관내 식당에 보급했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쯔양이 순창 특화 음식을 시식한 영상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가들의 매출도 함께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추장이 진짜 유명한 순창답게 진짜 고추장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 고기 두꺼운 고기랑 또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풍미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개발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순창 많이 놀러 오셔서 또 남녀노소 좋아할 맛이니까 많이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셰프가 개발한 특화 음식 조리법을 지역민들에게 전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순창군. 온라인 커머스 상품을 연계한 전국 확산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특산물 매출 증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 부안군이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부안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 장학생 등 2,100여 명을 선발해 20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등록금 지원은 2017년 대학교 1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올해 모든 학년 1, 2학기 등록금 절반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장학금은 부안군민과 향후들의 후원과 일시 기탁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산림청에 국립수채원을 정읍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정읍시 북면 일대에 숲채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1억 7천여만 원이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비 27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숲채원은 산림치유, 숲교육과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윤 의원은 국립숲체원을 전북 최초로 정읍에 유치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휴식과 산림복지체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구 국가예산 88억 9천여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은 애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구 사업 14건을 반영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원 심수관 도자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남원 순창 광역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임실 공공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 신규 사업 8건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 각지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문화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평군 아트로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입니다. 2차선 길을 따라서 주변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 있는 국지도 88호선 일대입니다. 강상면과 강하면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변에는 과거 20여 개의 문화예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5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이 무산된 후 다수의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서는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들이 남아있어 다시 한번 아트로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상 강하 아트로드 포럼은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럼 측은 아트로드라는 이름으로 예술 작품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일반 관객들의 참여를 쉽게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과제에도 담긴 아트로드 계획은 양평군의 문화도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따라 강상과 강하, 양강섬, 굴림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 중입니다. 양평 예술인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데도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양평군 군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좀. 문제는 양평군이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에서 393억 원 등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아트로드 사업의 재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고금리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대출액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전북의 금융기관 대출액 증가폭은 되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달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의 증가폭이 9월 1,118억 원에서 10월 2,219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대출액 증가폭 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듯하지만 전북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라는데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북 지역 대출금은 총 70조 3,03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출 규모의 경우 예금은행은 34조 8,006억 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35조 5,03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해 15조 5,100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불어난 대출금만큼 연체율도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확인 가능한 예금은행 지역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전북 지역 기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형제 듀엣 가수 수아진의 사단법인 수아진 사랑 더하기가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해 김제 씨의 이불 100채를 맡겼습니다. 이날 기탁된 이불은 김제 시 읍면동 복지 담당사가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2017년 김제 지평선 축제를 통해 김제와 인연을 맺은 수아진은 7년 연속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읍시 수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수성동 행정복지센터는 행복주택 건물 안으로 자리를 옮기고 22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신청사는 행복주택 1층에 들어섰으며 건물 3층에는 회의실과 다목적 컨벤션홀을 갖췄습니다. 정읍시 수성동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성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기존 청사보다 넓어진 공간으로 주민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공사장의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공사장 400여 곳으로 휘발유 200리터와 경유 1000리터 이상을 허가받지 않고 보관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북소방은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분석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 비율과 개교 3년에서 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 수용 학교수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우선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 교육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 책무성 3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올해 주택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김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주거환경과 복지, 건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았습니다.